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번 월드컵 아시아 팀들이 유럽 팀들을 상대로 정말 놀라운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적이 단순히 좋은 결과를 넘어서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에 유럽이 했던 발언들을 다시 끌어와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은 아시아 팀들의 선전을 살펴보고 월드컵 확대를 앞두고 우에파가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해 다른 대륙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마지막으로 유럽 축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거 좀 통쾌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아시아 팀들이 유럽 팀들과 맞붙은 경기들입니다. 대한민국 대 체코, 대한민국 승리. 카타르 대 스위스, 무승부. 호주 대 티르키예, 호주 승리. 일본 대 네덜란드, 무승부. 이 4경기를 정리하면 2승 2무. 단 한 번도 패배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전력상 아시아가 우세하다고 평가받은 경기는 딱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 체코. 이 경기만 아시아가 좀 더 우세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3경기. 카타르 대 스위스, 호주 대 티르키예, 일본 대 네덜란드. 이 경기들은 전력상 유럽이 우세하다고 평가받았던 경기들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카타르가 스위스와 무승부. 호주가 티르키예를 이겼습니다. 일본이 네덜란드와 무승부. 4경기에서 2승 2무. 패배가 없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시아 축구의 수준이 일정한 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번 월드컵이 48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참가국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난 거죠. 이 확대 과정에서 우에파 즉 유럽축구연맹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짚어봐야 합니다. 우에파는 월드컵 확대로 아시아 등 다른 대륙의 티켓이 너무 많아져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지속적으로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마이너스. 세페린 우에파 회장의 발언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유럽과 남미의 수준 높은 팀과 선수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단순한 대륙별 연맹이 아니므로 최대한 많은 티켓을 받아야 한다. 이 발언.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수준 높은 팀과 선수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건 그럴 수 있습니다. 유럽과 남미의 강팀들이 많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대륙별 연맹이 아니므로 최대한 많은 티켓을 받아야 한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월드컵은 각 대륙 연맹이 자신의 대표를 보내는 대회인데 우리는 단순한 대륙별 연맹이 아니라는 말로 더 많은 티켓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더 황당한 게 더 있습니다. 심지어 피파가 유럽에 불리하게 할 경우 선수들의 부상과 체력 소진을 명목으로 월드컵에 선수들을 출전시키지 않겠다는 뉘앙스의 압박까지 가했습니다. 이거 진짜 협박입니다. 우리 요구를 안 들어주면 우리 선수들 안 보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월드컵이 어떤 대회입니까? 전 세계 축구의 최대 행사입니다. 그런데 유럽연맹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선수 불참이라는 카드까지 거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축구 변방국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것을 쓸모없는 경기라고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쓸모없는 경기. 이 표현이 정말로 나왔습니다. 축구 변방국들이 월드컵에 나오는 것이 쓸모없다는 거죠. 그 나라들에게 월드컵 진출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 나라 축구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이런 발언들이 그냥 조용히 넘어갔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월드컵 확대로 본선 진출 기회를 얻은 알제리, 콩고, 우즈베키스탄 등 13개국 국제연맹이 격렬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3개국이 공동으로요. 이들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월드컵 진출은 역사적인 성과이자 꿈을 실현하는 기회이다. 유럽팀이 아니라고 해서 수준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망스럽다. 축구는 보편적인 스포츠다. 이 성명이 정말 정확합니다. 월드컵 진출이라는 것이 그 나라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즈베키스탄은 이번이 독립 이후 첫 본선입니다. 그 나라 전체가 들썩일 일입니다. 카보베르데는 첫 출전입니다.
인구 50만 명의 작은 섬나라가 월드컵에 나오는 게 기적입니다. 이런 나라들에게 너희들 참가하는 게 쓸모없다고 말하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축구는 보편적인 스포츠다. 이 한마디가 정말 핵심을 짚었습니다. 축구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어느 나라든 참여할 수 있고 어느 나라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유럽과 남미만의 스포츠가 아닙니다. 가투소 감독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감독인 가투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럽은 예선이 더 어려워지고 다른 국가들은 쉬워지고 있다. 불공정함을 언급한 거죠. 그런데 이 발언에 아프리카 언론이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이탈리아가 떨어진 건 본인들의 시스템 문제다. 이게 정말 핵심을 찌르는 반박입니다. 이탈리아가 최근 몇 번이나 월드컵 본선에 못 나갔습니까? 2018년에 못 나갔고 이번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게 다른 대륙의 참가국이 늘어서 생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탈리아 축구 시스템 자체의 문제입니다. 자기 팀이 못한 걸 다른 대륙 탓으로 돌리는 건 정말 비겁한 논리입니다.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럽이 진짜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은 아시아의 피파 랭킹 등을 지적하며 수준을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비율로 따져보면 어떨까요? 유럽은 55개국 중 16장의 본선 티켓을 가져갑니다. 아시아는 47개국 중 8장입니다. 비율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유럽은 55개국 중 16장이니까 약 29%입니다. 아시아는 47개국 중 8장이니까 약 17%입니다. 유럽이 아시아보다 훨씬 많은 비율의 티켓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티켓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요구일까요? 그렇다면 유럽 강호들이 예선에서 탈락하거나 고전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에파 스스로 만든 까다로운 예선 구조 때문입니다. 네이션스 리그와 연계된 시스템, 그리고 2위 팀들끼리 단판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구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유럽 예선은 다른 대륙보다 훨씬 빡빡하고 가혹한 토너먼트 형식이 섞여 있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가 단판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강팀도 한 경기에서 미끄러지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대륙의 참가국이 늘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우에파가 자기들 내부 시스템을 그렇게 설계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유럽 내부의 격차 문제도 짚어야 합니다. 유럽 내에서도 산마리노, 몰도바 같은 약팀과 강팀 간의 격차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산마리노. 인구가 3만 명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유럽 예선에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팀과 같은 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유럽 예선에서도 어차피 강팀과 약팀의 격차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은 자기들 내부의 이 격차는 신경 안 쓰고 다른 대륙의 참가국 확대만 가지고 수준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내부 모순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직접적인 부작용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유럽은 플레이오프가 월드컵 직전인 3월 말에나 끝납니다. 이게 어떤 부작용을 낳았는지를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체코의 사례입니다. 체코는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플레이오프가 3월 말에 끝났기 때문에 베이스 캠프 예약을 일찍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피파가 지정해준 자리인 달라스에 베이스 캠프를 잡았습니다. 달라스는 해발 131m 거의 평지입니다. 그런데 체코의 첫 경기는 과달라하라였습니다. 해발 1571m의 고지대였습니다. 고지대 적응 기간이 겨우 2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2주 이상 고지대 적응 훈련을 마치고 갔습니다. 이 차이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체코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게 다른 대륙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에파 자체의 예선 일정 때문에 생긴 차별입니다. 종합해보겠습니다. 우에파는 월드컵 확대를 앞두고 다른 대륙의 참가국 증가가 수준 저하를 가져올 거라고 계속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선수 불참이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고 다른 나라들의 월드컵 진출을 쓸모없는 경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회가 시작되니까 아시아 팀들이 유럽 팀들을 상대로 2승 2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티켓 비율을 보면 유럽이 아시아보다 훨씬 많은 티켓을 가져가고 있는데도 더 달라고 했던 겁니다. 유럽 강호들이 예선에서 고전한 이유는 자기들이 만든 예선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유럽 내부에서도 산마리노 같은 약팀과 강팀의 격차가 엄청난데 그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체코의 사례에서 보듯 유럽의 늦은 플레이오프 일정 때문에 본선 준비에서 다른 대륙 팀들보다 불리한 상황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아시아 팀들이 거두고 있는 무패 행진. 이게 단순히 경기 결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향후 피파 및 대륙별 연맹 회의에서 아시아 축구의 목소리와 영향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는 데이터와 결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권 배분 회의, 향후 대회 포맷론의 같은 자리에서 아시아 연맹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네를 만났을 때 안 지는 거 보지 않았느냐. 이게 그냥 우리가 기분 좋은 일을 넘어서 실질적인 협상력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체코를 이겼습니다. 카타르가 스위스와 비겼습니다. 호주가 튀르키예를 이겼습니다. 일본이 네덜란드와 비겼습니다. 이 결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아시아 축구의 위상. 이게 단순한 한 번의 대회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 아시아 축구가 국제 축구 무대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채페린 회장님,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쓸모없는 경기라고 했던 그 나라들이 유럽 강팀들을 상대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축구는 보편적인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일본, 호주, 카타르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경기들에서도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